좋은 음식도 선을 넘으면 독입니다. 여러분 이 말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용량을 넘기면 약이 독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매일 먹는 양파, 마늘, 녹차, 석류, 건강을 위해 먹는다면서 혹시 조금 더 하루 두 잔 더 하고 계시죠? 그게 바로 혈관에 독이 되는 순간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가장 자주 보는 장면이 뭔지 아세요? 좋은 음식 열심히 챙겼는데 수치는 그대로인 사람들이에요. 양파즙, 녹차 보충제, 석류즙.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성분보다 중요한 건 용량, 방법,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반대로 혈압을 올리고 위를 자극하고 출혈 위험까지 올립니다. 네, 무섭습니다. 좋은 음식도 용량을 넘기면 독이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지려다가 오히려 건강을 망가뜨리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기준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넷에는 혈관 건강에 좋다는 음식 정보가 넘쳐납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정보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얼마나 먹어야 하는가,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누가 조심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모든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손에 들고 계신 그 녹차잔 오늘 몇 번째입니까? 카테킨이 혈관에 좋다니까 하루 5잔도 괜찮겠지. 이 생각이 문제입니다. 하루 두세 잔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카페인, 과다로 불면, 두근거림, 위산 역류를 부를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 드시는 분, 저녁 6시 이후의 녹차는 피하세요. 좋은 성분도 몸의 반응을 무시하면 독이 됩니다. 방금 드신 마늘은 몇 쪽이었어요? 마늘은 다지고 10분을 기다리면 알리신이 완전히 활성화됩니다. 바로 팬에 넣으면 효소가 죽어 약효도 사라져요. 그리고 생으로 드실 땐 하루 한 쪽이 기준입니다. 그 이상은 위를 자극하고 특히 한근고제 복용자는 출혈 위험이 높아집니다. 건강을 위한 한쪽이 혈관 출혈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냉장고에 있는 양파 어떻게 드실 예정이신가요? 인터넷에서 양파 6분 이상 가열하면 효능 사라진다는 말 들어보셨죠? 사실은 절반 이상이 그대로 남습니다. 심지어 볶거나 구우면 흡수율이 높아지고 총 페놀량이 증가합니다. 즉, 끓이면 국물로 이동하는 거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녁엔 중불 약 6분에서 7분 볶은 양파로 단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겨보세요. 석류는 혈압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주스로 마실 땐 잔 단위가 기준입니다. 100에서 250ml, 딱 종이컵 반 컵에서 한 컵. 그 이상은 항산화보다 당 과잉이 먼저 들어옵니다. 식사와 함께 라벨의 당류 0에서 8g을 확인하시고 드세요. 건강 주스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저는 지난주 금요일 오후 3시 응급실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환자를 만났습니다. 이정훈 씨 68세 남성 환자분이었습니다. 이분은 건강에 정말 관심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녹차를 6잔씩 드시고 마늘은 생으로 4쪽씩 드시고 석류 주스는 큰 컵으로 2컵씩, 양파는 하루에 1개 반을 드셨다고 합니다. 이정훈 씨는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본 그대로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갑자기 극심한 어지러움을 느끼셨고 코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팔에는 이유 없이 큰 멍이 여러 개 생겼고 잇몸에서도 피가 계속 났습니다. 가족분이 급하게 119를 불러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액응고 시간이 정상의 2배 이상 늘어나 있었고 혈압은 위험할 정도로 낮아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분께 물었습니다. 어떤 약을 드시고 계십니까? 이분은 심근경색 병력이 있어서 항혈소판제인 클로피도그렐과 아스피린을 복용 중이셨습니다. 그리고 혈관 건강을 위해 좋다는 음식들을 전부 과도하게 드셨던 겁니다. 특히 마늘의 항응고 효과가 약물과 겹치면서 출혈 위험이 극도로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었지만 조금만 늦었다면 뇌출혈이나 내부 장기 출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분은 입원 치료를 받으신 후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퇴원하실 때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해지려고 했는데 오히려 죽을 뻔했네요. 좋은 음식도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습니까? 제가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좋은 선택을 했는데 양 때문에, 방법 때문에 건강이 망가진 경우입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양파도 먹고 녹차도 마시고 마늘도 챙기는데 왜 혈압 수치가 그대로인가요? 이런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용량과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얼마나 먹느냐, 어떻게 조리하느냐, 언제 먹느냐에 따라 효과는 천지차이입니다. 제가 또 다른 환자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미 씨라는 62세 여성 환자분이셨습니다. 이분은 고지혈증과 경도 고혈압으로 스타틴과 혈압약을 복용 중이셨습니다. 그런데 폐경 이후 혈관 건강이 걱정되어 석류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석류 주스를 큰 컵으로 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루에 약 600ml 정도였습니다. 처음 몇 주는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피부도 좋아지는 것 같고 기분도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정기 검진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체중이 7kg 증가했고 공복 혈당이 126mg으로 당뇨 진단 기준에 도달했습니다. 중성 지방 수치도 크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분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해지려고 석류 주스를 마셨는데 왜 오히려 수치가 나빠졌나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석류 자체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스 형태로 과다 섭취하면 과당이 농축되어 있고 섬유질은 제거되기 때문에 당분이 급격히 흡수됩니다. 하루 600ml면 각설탕 10개 이상을 먹는 것과 비슷한 당 섭취량입니다. 저는 이분께 석류 주스를 하루 150ml로 줄이고 반드시 식사와 함께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주스보다는 가능하면 생과일로 씨와 맛까지 함께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개월 후 다시 검진을 받으셨을 때 체중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당도 정상 범위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용량의 힘입니다. 같은 석류인데 양을 조절하고 방법을 바꾸니까 독이 약으로 바뀐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모든 정보는 이런 실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들입니다. 의학 논문 속 추상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환자분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또는 위험했던 사례들입니다. 좋은 음식의 효과는 이런 공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효과는 성분 곱하기 용량 곱하기 방법에서 상호작용 리스크를 뺀 값입니다. 성분이 아무리 좋아도 용량이 과하면 효과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방법이 잘못되면 성분이 파괴되거나 흡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약과의 상호작용을 무시하면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공식을 기준으로 4가지 식품, 녹차, 마늘, 석류, 양파를 하나씩 의사의 관점에서 정확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의 하루 식단에 어떻게 넣을 수 있는지 따라만 하면 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녹차를 앞에 두고 계신 분들 오늘 몇 잔째 드시는 건가요? 한 잔, 두 잔, 혹시 5잔 이상 드신 분 계십니까?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잔수를 강조하냐면 녹차의 핵심은 카페인 총량이기 때문입니다. 녹채는 카테킨이라는 훌륭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하고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하루 2잔에서 3잔의 녹차 섭취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10%에서 15% 정도 낮출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카페인입니다. 녹차 한 잔, 약 200ml에는 25mg에서 50mg의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커피보다는 적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양입니다. 하루에 5잔, 6잔씩 마시면 카페인 총량이 250mg을 훌쩍 넘어갑니다. 제 환자분 중에 윤재석 씨라는 69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정년 퇴직 후 건강 관리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녹차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녹차를 마시기 시작하셨는데 하루에 7잔에서 8잔 정도 드셨습니다. 처음 2주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3주째 들어가면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누워도 눈이 말똥말똥했고 겨우 잠들어도 한두 시간마다 깼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심장이 빠르게 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걱정이 되셔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심전도를 찍어보니 심실조기 수축이라는 부정맥이 발견됐습니다. 24시간 홀터 검사를 해보니 하루에 수백 번씩 불규칙한 맥박이 나타났습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
녹차를 하루에 7잔씩 마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즉시 녹차를 하루 2잔으로 줄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 이후에는 절대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2주 후 다시 오셨을 때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잠도 잘 자게 됐고 심장 두근거림도 없어졌습니다. 1개월 후 홀터 검사를 다시 했더니 부정맥이 9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량의 힘입니다. 같은 녹차인데 7잔은 독이 됐고 2잔은 약이 된 겁니다. 카페인 총량이 문제였습니다. 특히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축기 혈압이 160 이상, 이왕이 혈압이 100 이상인 중증 고혈압 환자분들은 카페인이 혈압을 일시적으로 10mm에서 10소ml 수은주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녹차를 하루 한 잔에서 2잔으로 제한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녹차를 마시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첫째, 공복에 마시지 마세요. 녹차의 탄닌 성분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티백을 너무 오래 우리지 마세요. 2분에서 3분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오래 우리면 카페인과 탄닌이 과도하게 추출되어 쓴맛도 강해지고 위에 부담이 됩니다. 셋째, 저녁 6시 이후에는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피하세요. 카페인의 반감기가 5시간에서 6시간이기 때문에 저녁에 마시면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디카페인 녹차도 좋은 선택입니다. 카테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카페인만 90% 이상 제거한 제품들이 있으니 활용하시면 됩니다. 녹차 보충제는 어떨까요? 시중에 녹차 추출물 캡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EGCG라는 카테킨 성분을 고농축해서 넣었다고 광고합니다. 하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도가 너무 높아서 간 손상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럽과 미국에서 고농축 녹차 추출물 보충제를 장기간 복용한 사람들 중 일부에서 간 효소 수치가 상승하고 드물게는 급성 간염이 발생한 사례들이 보고됐습니다. 음료 형태로 적정량을 마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녹차는 하루 2잔에서 3잔, 불면이나 두근거림이 있으면 1잔으로 줄이기, 저녁 6시 이후 피하기, 식후에 마시기, 이 4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여러분, 몸의 신호를 잘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은 마늘입니다. 마늘은 정말 흥미로운 식품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마늘 이야기를 할 때 꼭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10분의 법칙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마늘의 효과를 2배로 높일 수 있습니다. 마늘을 다지거나 으깨면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활성화됩니다. 이 효소가 공기 중의 산소와 만나서 알리신이라는 유익한 성분으로 변환됩니다. 알리신은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개선하고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변환 과정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약 10분 정도요. 만약 마늘을 다지자마자 바로 팬에 넣고 가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알리나아제 효소가 열에 의해 파괴되면서 알리신 생성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늘을 먹어도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늘을 다지셨으면 휴대폰으로 타이머를 10분 맞춰 놓으세요. 그 시간 동안 다른 재료를 손질하시거나 설거지를 하시면 됩니다. 10분이 지나면 그때 팬에 넣고 조리하세요. 이 간단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마늘의 건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용량도 정말 중요합니다. 마늘은 하루 생으로 한쪽이 적정량입니다. 무게로 따지면 10g에서 5g 정도입니다. 중간 크기 마늘 한쪽이 딱 이 정도 무게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하루 한쪽에서 2쪽 정도의 생마늘 섭취가 수축기 혈압을 5mm에서 10mm 수은주 정도 낮출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마늘이 위에 자극적이라는 겁니다. 제 환자분 중에 이수진 씨라는 52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고혈압이 있으셔서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자연치료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마늘이 혈압을 낮춘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아침 공복에 생마늘을 3쪽씩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속이 쓰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치가 아프고 신물이 올라왔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위내시경을 했더니 위염이 심하게 생겨 있었습니다. 생마늘의 자극 때문에 위 점막이 손상된 것입니다. 저는 즉시 생마늘 섭취를 중단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위염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 마늘을 익혀서 하루 한쪽만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익힌 마늘도 알리신 유도체가 상당 부분 남아 있어서
혈압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개월 후 위염은 완전히 나았고 혈압도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생마늘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익혀서 소량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공복보다는 식사 중이나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항근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의 마늘 섭취에 대해서입니다. 와파린, 클로피도그렐, 아스피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이력이 있으신 분들, 스텐트 시술을 받으신 분들이 이런 약을 드십니다. 항근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드시는 분들은 마늘을 과량 섭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루 반쪽에서 한쪽 이하로 제한하셔야 합니다. 만약 멍이 쉽게 들거나 코피, 잇몸 출혈, 혈변, 혈뇨 같은 증상이 생기면 즉시 마늘 섭취를 중단하고 담당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마늘 보충제는 어떨까요? 시중에 숙성 마늘 추출물, AG라고 불리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생마늘을 장기간 숙성시켜서 만든 것으로 냄새가 적고 위 자극도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 혈압 감소와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근고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주치의와 상의 없이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충제는 농도가 높아서 약물 상호작용의 위험이 더 큽니다. 음식으로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늘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마늘을 볶을 때는 강불보다 중불이 좋습니다. 강불에서 30초 만에 타버리면 쓴맛이 나고 발암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중불에서 3분에서 5분 동안 천천히 볶으면 마늘이 황금빛으로 변하면서 구수한 향이 납니다.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의 불포화 지방산과 마늘의 지용성 성분이 만나서 흡수가 잘 됩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 자체도 혈관 건강에 좋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마늘은 다지고 10분 기다린 후 중불로 조리합니다. 하루 한쪽 항근고제 복용 중이면 반쪽 이하로 줄이거나 주치의와 상담합니다. 위험이 있으면 익혀서 드십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마늘은 여러분의 혈관 건강에 든든한 지원군이 됩니다. 다음은 석류입니다. 석류는 정말 오해가 많은 식품입니다. 건강 주스라는 이름으로 과도하게 섭취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석류 주스 100ml에는 약 12g에서 15g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 몸에 좋다고 하루에 600ml를 드신다면 약 72g에서 90g의 당분을 섭취하신 겁니다. 이것은 각설탕 18개에서 22개 분량입니다. 매일 이렇게 많은 당분을 섭취하면 체중이 늘고 혈당이 오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석류의 적정 섭취량은 주스 기준으로 하루 100ml에서 250ml입니다. 종이컵으로 따지면 반 컵에서 한 컵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석류의 항산화 효과, 특히 폴리페놀과 엘라그산의 효과는 기대하면서 당분 과잉은 피할 수 있습니다. 석류 주스를 고르실 때는 라벨을 꼭 확인하세요. 100% 석류 주스인지 아니면 다른 과일 주스나 당분이 첨가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제품은 석류가 10%밖에 안 들어가고 나머지는 사과 주스나 포도 주스로 채운 것도 있습니다. 영양성 분표를 보시면 100ml당 당류 함량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셔서 하루당 섭취량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당 섭취량을 총 칼로리의 10% 미만, 이상적으로는 5% 미만으로 권장합니다. 2000칼로리 식단 기준으로 하루 50g 이하, 이상적으로는 25g 이하입니다. 석류 주스를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공복에 주스만 마시면 혈당이 30분 안에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식사와 함께 드시면 음식의 단백질, 지방, 섬유질이 당분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특히 견과류나 그릭 요거트 같은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석류와 약물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몽 주스와 혼동하시는데 석류는 자몽만큼 강력한 약물 상호작용은 없습니다. 자몽은 간에 CYP3A4라는 효소를 강력하게 억제해서
스타틴, 칼슘 채널 차단제 같은 여러 약물의 대사를 방해합니다. 석류도 일부 연구에서 CYP 효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지만 일상적인 섭취량, 그러니까 하루 100ml에서 250ml 정도에서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당뇨병이나 체중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석류 보충제, 특히 고농축 추출물은 약물 상호작용 위험이 더 크니까 주치의와 상담 후 복용하셔야 합니다. 생석류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석류 한 개를 까서 알맹이를 먹으면 씨까지 함께 먹게 되니까 섬유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씹어서 먹기 때문에 포만감도 생기고 자연스럽게 양 조절도 됩니다. 정리하면 석류는 건강 주스라는 이름으로 과도하게 섭취하기 쉬운 식품입니다. 하루 100ml에서 250ml 식사와 함께 라벨 확인, 이 세 가지를 지키면 석류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양파입니다. 양파만큼 오해가 많은 식품도 드뭅니다. 특히 양파를 5분에서 6분 가열하면 효과가 없다는 말, 인터넷에서 정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심지어 일부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오늘 이 오해를 완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양파를 짧은 시간 가열한다고 해서 효과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리 방법에 따라서는 효과가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과학적 근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파의 주요 유익 성분은 퀘르세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고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입니다. 여러 연구들을 보면 짧은 시간 가열로는 퀘르세틴이 크게 감소하지 않습니다. 한 연구에서 양파를 5분간 끓였을 때 퀘르세틴이 약 16%에서 20% 정도만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80% 이상은 보존된 것입니다. 10분 끓였을 때도 약 25% 정도만 감소했습니다. 여전히 75%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은 볶거나 구울 때는 오히려 총 페놀 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양파를 물에 삶을 때와 기름에 볶을 때는 다릅니다. 물에 삶으면 퀘르세틴이 물로 이동합니다. 손실이 아니라 이동입니다. 한 연구에서 양파를 30분간 끓였을 때 양파 자체에 남아있는 퀘르세틴은 65% 정도로 줄었지만 국물의 35%가 녹아 있었습니다. 합치면 100%입니다. 그러니까 양파를 오래 끓인 국물에는 퀘르세틴이 녹아 있습니다. 국물까지 함께 드시면 성분을 다 섭취하는 셈입니다. 문제는 양파만 건져서 먹고 국물은 버릴 때입니다. 그러면 국물로 이동한 성분을 놓치게 됩니다. 반면 볶거나 구울 때는 다릅니다. 기름을 사용하면 양파의 지용성 항산화 성분이 기름에 녹아서 흡수가 잘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열은 퀘르세틴을 더 안정적인 형태로 전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양파 조리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양파를 볶을 때는 중불로 5분에서 8분입니다. 강불에서 급하게 볶지 마세요. 강불에서 2분에서 3분 볶으면 겉은 타는데 속은 익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 부분에서 발암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둘째, 양파 수프나 국을 끓일 때는 국물까지 드세요. 오래 끓여도 괜찮습니다. 국물에 성분이 녹아 있으니까요. 양파 수프, 미역국, 된장국 등에 양파를 넣으실 때는 국물을 버리지 마시고 함께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양파를 손질할 때 겉껍질을 너무 두껍게 벗기지 마세요. 갈색 껍질 바로 안쪽의 외층에 퀘르세틴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양파의 외층 부분이 내층보다 퀘르세틴 함량이 두세 배 높다고 합니다. 겉껍질만 벗기고 바로 안쪽 한두 겹은 살짝 마른 부분만 제거하고 사용하세요. 넷째, 생양파도 좋지만 위나 장이 민감하신 분들은 익혀서 드세요. 생양파는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생양파를 먹으면 속이 쓰리거나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양파를 익혀서 드시되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양파의 적정 섭취량은 하루 4분의 1개에서 2분의 1개, 무게로 따지면 60g에서 120g 정도입니다. 중간 크기 양파 1개가 약 200g에서 250g이니까 절반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퀘르세틴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위장에 부담도 주지 않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이수진 씨라는 65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양파가 혈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생양파를 반 개씩 드셨습니다. 그런데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셔서 생양파 때문에 속이 쓰리고 불편하셨습니다. 참다 못해 양파 섭취를 아예 중단하셨습니다. 저는 이분께 양파를 중불로 7분 정도만 볶아서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국을 끓일 때는 국물까지 함께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양파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익혀도 효과는 충분하다고요. 몇 주 후 속 불편함이 사라졌고 양파도 꾸준히 드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양파 보충제, 특히 퀘르세틴 캡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에서 사용하는 퀘르세틴은 보통 500mg 이상의 고농축 형태입니다. 이것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양과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양파 반 개에는 약 20mg에서 30mg의 퀘르세틴이 들어 있습니다. 보충제는 그것의 20배 이상입니다. 보충제는 농도가 높아서 효과가 빠를 수 있지만 약물 상호작용이나 부작용의 위험도 큽니다. 고농축 퀘르세틴을 장기간 복용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음식으로 꾸준히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양파는 비싸지도 않고 구하기도 쉽고 요리에 활용하기도 좋습니다. 정리하면 양파의 가치는 조리 시간이 아니라 조리 방법에 있습니다. 볶으면 성분이 보존되고 흡수가 잘 됩니다. 끓이면 국물로 이동하니 국물까지 드시면 됩니다. 5분에서 6분 가열로 효과가 사라진다는 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오히려 적절한 가열이 흡수를 도와줍니다. 이제 이 네 가지 식품을 하루 식단에 어떻게 넣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실제로 권하는 방법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트밀 한 그릇을 준비합니다. 우유나 두유를 부어서 전자레인지에 2분 정도 돌립니다. 여기에 호두와 아몬드를 30g 정도 넣습니다. 소금이나 설탕 코팅이 안 된 생견과류로 선택하세요. 그리고 녹차 한 잔을 함께 드십니다.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디카페인 녹차로 대체하시거나 우려내는 시간을 2분 정도로 짧게 하세요. 점심 식사는 이렇습니다. 현미밥이나 잡곡밥 한 공기를 준비합니다. 토마토 소스를 만드는데 토마토를 잘게 썰어서 올리브 오일에 볶습니다. 여기에 양파를 중불로 6분에서 7분 볶은 것을 넣습니다. 닭가슴살이나 생선으로 단백질을 보충하세요.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이 특히 좋습니다. 양파를 천천히 볶으면 단맛이 올라와서 요리의 맛도 좋아집니다. 오후 간식으로는 석류 주스 150ml를 준비합니다. 여기에 견과류 10g에서 15g을 함께 드시면 당분 흡수 속도가 느려지고 포만감도 생깁니다.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가 좋습니다. 석류 주스만 마시지 마시고 꼭 뭔가와 함께 드세요. 저녁 식사는 이렇게 구성합니다. 연어 구이를 준비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생선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은 다지고 10분 기다린 후 중불에 올리브 오일과 함께 향을 냅니다. 여기에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채소 두 가지를 곁들입니다. 채소는 살짝 데치거나 볶아서 드시면 됩니다. 식사 후에는 녹차 한 잔을 더 드셔도 됩니다. 하루 총 2잔에서 3잔이니까요. 하지만 저녁 6시 이후라면 카페인 때문에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허브티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캐모마일 티나 페퍼민트 티가 좋습니다. 취침 전에는 다음 날을 위한 준비를 해두세요. 채소를 미리 손질해두고 마늘을 다져서 냉장고에 보관해두면 다음날 요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루틴이 끊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요일 저녁에 일주일치 재료를 손질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식단의 장점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너무 복잡하지 않고 특별한 재료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외식을 하거나 여행을 가도 잔수, 쪽수, 컵수만 기억하면 응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식사할 때도 양파가 들어간 요리를 선택하고 식후에 녹차를 주문하면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식단은 완벽한 하루가 아니라 대부분의 날 지킬 수 있는 하루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친구 만나서 술 한잔하고 치킨 먹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머지 5일 동안 꾸준히 건강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드린 기준, 녹차 2잔에서 3잔,
마늘 한 쪽, 석류 주스 100ml에서 250ml, 양파 4분의 1개에서 2분의 1개, 이것을 종이에 적어서 냉장고 문에 붙여두세요.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두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휴대폰 메모장에 저장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안전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 집중해서 들으세요. 여러분의 안전이 걸린 문제입니다. 첫째, 항근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입니다. 와파린, 클로피도그렐, 아스피린, 리바록사반, 아픽사반 같은 약을 드신다면 마늘을 과량 섭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루 반쪽 이하로 제한하시고, 만약 멍이 쉽게 들거나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코피가 자주 난다면 즉시 마늘 섭취를 중단하고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이것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둘째, 당뇨병이나 비만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석류 주스는 반드시 잔 단위로 조절하셔야 합니다. 하루 100ml에서 250ml를 넘지 마시고 식사와 함께 드세요. 주스를 고르실 때 라벨의 당 함량을 꼭 확인하세요. 100ml당 당 함량이 10보스그램 이하인 제품을 선택하세요. 셋째, 불면증이나 심계항진, 중증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녹차는 하루 1잔에서 2잔으로 줄이세요. 그리고 저녁 6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세요. 디카페인 녹차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녹차를 마신 후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잠이 안 온다면 즉시 중단하세요. 넷째, 위염, 역류성 식도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생양파와 생마늘은 자극적일 수 있으니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익혀서 드시면 자극이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먹어보고 몸의 반응을 확인한 후 양을 늘리세요. 속이 불편하면 즉시 줄이거나 중단하세요. 다섯째, 보충제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보충제가 빠르고 효과적일 것 같지만 고농축은 상호작용과 부작용의 위험이 큽니다. 특별한 의학적 이유가 없다면 음식으로 적정량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보충제를 꼭 드셔야 한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여섯째,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이신 분들입니다. 이런 경우는 모든 것을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식 형태의 적정량은 안전하지만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특히 고농축 보충제는 절대 임의로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일곱째,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입니다. 수술 2주 전부터는 마늘 보충제나 과량의 생마늘 섭취를 중단하세요.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수술 전 검사 때 의사에게 어떤 음식이나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는지 반드시 알려주세요. 사소해 보여도 다 말씀하세요. 여덟째, 간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런 경우는 음식도 약처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녹차 보충제나 고농축 마늘 추출물은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주치의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정기적으로 간 수치와 신장 수치를 체크하세요. 아홉째,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녹차의 카페인이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갑상선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녹차는 약 복용 후 최소 1시간 이후에 드시고 양도 조절하세요. 갑상선 기능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열 번째, 골다공증이나 칼슘 보충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입니다. 녹차의 탄닌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 칼슘 보충제와는 시간을 띄워서 드세요.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안전 체크리스트를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좋은 음식도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 상태를 가장 잘 아는 것은 여러분 자신과 주치의입니다. 새로운 식습관을 시작하기 전에 특히 만성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주치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목적은 명확합니다. 좋은 정보를 실천 가능한 행동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녹차, 마늘, 석류, 양파가 건강에 좋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얼마나, 어떻게, 누가 먹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십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정확한 양을 알게 되셨습니다. 녹차 2잔에서 3잔, 마늘 한쪽, 석류 주스 100ml에서 250ml, 양파 4분의 1개에서 2분의 1개, 이 숫자들을 기억하세요. 종이에 적어두세요. 휴대폰에 저장하세요. 그리고 방법도 알게 되셨습니다. 녹차는 식후에, 저녁 6시 이후는 피하기, 마늘은 다지고 10분 기다린 후 중불로 조리하기, 석류 주스는 식사와 함께, 라벨 확인하기, 양파는 중불로 볶거나 국물까지 함께 먹기,
이 방법들을 실천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안전입니다. 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건강 문제가 있으시다면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 사례를 통해 보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최영수 환자분을 기억하시나요? 녹차, 마늘, 양파를 과도하게 드시다가 응급실에 오신 분입니다. 이분은 지금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적정량을 지키시면서 주치의와 정기적으로 상담하고 계십니다. 이분께서 퇴원하실 때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 몸을 해치고 있었네요. 앞으로는 양을 지키겠습니다. 많이 먹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좋은 음식도 용량을 넘기면 약이 독이 됩니다. 하지만 적정량을 지키고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약이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녹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점심에는 양파를 중불로 볶아서 요리에 넣고 저녁에는 마늘을 다지고 10분 기다린 후 요리하고 간식으로 석류 주스 작은 컵 한 잔을 드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리고 몸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소화가 편해지고 활력이 생기고 수면의 질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수치의 변화는 몇 개월 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드리는 조언이 있습니다. 음식은 정보가 아니라 행동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만 바꿔보세요. 오늘은 녹차 잔수를 줄여보세요. 내일은 마늘을 다지고 10분 기다려보세요. 모레는 양파를 중불로 천천히 볶아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바꾸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식습관 전체가 건강한 방향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혈관 나이는 실제 나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70세여도 혈관 나이가 50세인 분들이 계십니다. 반대로 50세인데 혈관 나이가 70세인 분들도 계십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매일의 작은 선택들입니다. 오늘 드린 정보로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젊게 되돌려 보세요. 녹차 한 잔, 마늘 한 쪽, 석류 주스 한 컵, 양파 반 개.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뇌를 맑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청자분들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들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루틴을 공유해 주세요. 어떤 음식을 어떻게 드시고 계신지,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구체적인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 때 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을 어쩌면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오늘 내용의 핵심을 정리한 표를 올려두겠습니다. 녹차 몇 잔, 마늘 몇 쪽, 석류 몇 컵, 양파 몇 그램, 이런 구체적인 숫자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두겠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잔, 쪽, 컵을 세어보세요. 그 숫자들이 여러분의 혈관을 젊게, 심장을 건강하게 만들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을 응원하는 심장내과 전문의 강민호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